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수 시절 표절 논문을 실었다가 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당했던 일을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이 하나 더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국내 학회지에 실었다가 학회로부터 게재 취소 처분과 함께 3년간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건은 한국행정학회였고 이번 건은 한국정치학회로부터 받은 징계입니다. 박 장관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올 예정인데 야권의 거취 압박이 거세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뒷면엔 공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2002년에 실린 박순애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게재 신청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논문은 미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박 교수가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201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의 중복 게재와 투고 금지 징계에 이어 정치학회에서도 똑같은 연구윤리 위반이 비슷한 시기에 적발됐던 겁니다. 표절을 하는 교수에서 교육부 장관한 건 문제가 있죠. 표절에 의심이 가는 그런 걸 우리 학회지에 실어서 학회지에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정치학회는 숭실대 교수 시절 박 장관이 자신의 예전 미국 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학회 검토 결과 중복률은 67%, 전체 15쪽 가운데 10쪽 이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문 박사 학위 논문이 한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자진 철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낸 지 1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진 신고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논문 게재 2년 뒤인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문제의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제출됐을 거라는 의혹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투고금지 처분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처분이에요. 근데 이걸 2군데씩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야권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순애 장관의 각종 의혹을 앞세워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31일 논문 투고 금지 등의 자세한 내막과 함께 박 장관의 해명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박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박 장관 측은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12년 3월에 나온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2002년 제출된 박순애 교수의 논문을 취소하고 3년간 논문 게재 신청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쓴 영어 논문을 일부 수정해 한국행정학회에 낸 뒤 그걸 우리말로 바꿔 새 논문인 것처럼 정치학회에 실었다. 이른바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두 논문의 중복 비율은 67%. 그런데 박순애 부총리는 당시 논문 삭제를 스스로 요청했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했던 건 박 부총리가 아니라 행정학회였습니다. 행정학회는 정치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박 교수가 그쪽에도 같은 논문을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오히려 정치학회에 소명서를 내고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읍소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그 이전에도 비슷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행정학회에 낸 논문이 미국 교통학회에 제출한 것과 75% 일치해 투고금지 2년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부총리는 미국 학회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논문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는데 MBC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논문의 공저자인 미국 미시건대 지도 교수는 최근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99년 미국 교통학회 논문 등재 때 박 부총리에게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들의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진실은 숨기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오늘 국회를 방문한 박 부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인께서 자진 처리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박 부총리는 불법으로 자녀들의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 지금보다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장관이 교육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연 박순애 교육부 장관. 4년간 5개 학년이 입학하는 시나리오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4년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다. 한덕수 총리도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커지는 반발 속에 취지부터 다시 설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 박 장관. 우기의 그런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학원계조차 당장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오히려 아이들이 사교육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훨씬 더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열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격차는 현재보다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에 교육계는 만 5세 취약이 가능한 현재도 조기 입학을 하는 아이들이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1학년 애들을 보면 조금 생일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는 화장실 가거나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편차는 정말 심하게 나거든요. 돌봄 공백 우려에 대책으로 내놓은 전일제 교육.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어떤 돌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하지만 현재도 돌봄이 필요한 47만 명 중 25만 명만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안에 이를 보완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엄청난 충돌들이 예상이 되고 OECD 국가 중 만 5세 입학을 하는 국가는 영국 등 4개국. 전문가들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핀란드 등에서는 만 7세로 입학 연령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줄곧 인사 문제가 꼽히고 있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어져 검증 시스템이 갖춰진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인사 검증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문제 중 모르는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증팀에선 보고했지만 인선이 그대로 진행됐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인사를 추천하는 조직과 검증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샅샅이 검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되 단일 검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실 인사, 밀실 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실제로 검증팀은 추천팀에서 분리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해 자녀의 입학 문제나 가상화폐 보유 여부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김앤장 고액연봉 논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 심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취운전 경력 등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왔고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기본적인 의혹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검증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검증은 어느 정부보다 꼼꼼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인사 시스템 전체가 비판받는 건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증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될 만한 내용들을 보고했다면서
1차로 검증을 맡는 실무자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 중 몰랐던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보고했는데도 인선이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들을 공직 후보자로 선택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해당 분야의 수석과 공직기관 비서관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건데 인사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